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지난 14일이죠. 망의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인터넷망 관련 비차별 원칙을 트럼프 행정부가 뒤집은 것인데 국내 업계에서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이 무엇이고 폐지에 대한 목소리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미국 FCC의 망 중립성 폐지를 논하기 앞서서 이게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망 중립성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통신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망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이나 유형, 제공 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차단, 제한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통신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인 제반 설비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하는지가 핵심 논란이었습니다. 사실 오바마 때는 이 공공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고 그 말대로 중립이라는 원칙을 세웠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사업자들, 통신사업자들 자율성을 우선한다는 거죠. 네, 쉽게 설명하면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같은 열차, 같은 좌석 등급을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원칙이 폐기된다면 비용과 속도에 따라 고속열차 1등석, 2등석 등이 생기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이 망 중립성의 의무에 매여 있었지만 이번에 미 FCC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에 따르면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FCC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곳인데 FCC가 망 중립성을 폐지한 이후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망 중립성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과 두 명의 공화당 소속 위원들인데요. 이들은 망 중립성 원칙이 과도한 규제고 이를 폐지할 경우 인터넷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다양한 선택과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유지론자들은 열린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소비자들에게 높은 이용료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 현지 언론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논평에서 망 중립성 폐기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포춘지는 망 중립성 폐기가 정부 통제 일종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계가 정부에 열심히 로비 활동을 벌인 성과라고 맹비난하기도 했고요. 일단 아지파이 위원장 자체가 미국의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속한 인터넷 기업 협회 좀 우려를 표명했다죠.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인터넷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의 판단에 따라 경쟁 사회를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 사용량을 가지고 있는 포털에게는 우려되는 상황이겠죠. 협회 측은 망 중립성 원칙 폐기가 자칫 미국을 넘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을 지지해왔던 전 세계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이 미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할 여지도 존재하고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인프라를 비교하면서 거대 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망 중립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은 이 망 중립성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서비스 사업자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통신업체에서는 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게 폐지가 만약에 된다면 그쪽에 좀 이득이 많은가 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망 중립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통신업체들은 특정 사이트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특별 취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폐지가 될 경우 이런 행위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통신사들로서는 불감청 고소원이겠습니다. 게다가 향후 4차 산업의 핵심인 5G나 빅데이터 등의 서비스는 막대한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서버를 증설하거나 하는 작업이 오롯이 통신사들의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늘어난 트래픽에 대한 증설 투자 비용을 대놓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거나 늘어난 트래픽에 대한 부담을 기업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실적이 요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 기대를 거기다가 걸고 있는 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 FCC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 당장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망 중립성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 10일에는 과기정통부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부의 망 중립성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는 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실질적이라는 것이 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 예로 통신 요금 인하에 효과가 있다면서 제로 레이팅 도입에 정부가 찬성 입장을 제로 보인 레이팅이요. 것인데요. 예. 제로 레이팅은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내려받을 때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예.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SK텔레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 게임을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그 예입니다. 예. 망 중립성이 완화될 경우 일부에 적용됐던 제로 레이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규제라고 보고 있는 통신 업계에 대해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현 기자와 망 중립성 폐지 논란 알아봤습니다.